예, 수험생 여러분,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86페이지를 봅니다. 여러분, 86페이지 요약집 보시면, 자, 우리 제1편 조세 총론 다 받고, 제2편, 자, 우리 지방세 다 받고, 이제 제3편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한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종합부동산세 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종합문제 속에서 이제 지문 한 줄씩 잘 나오고 납세무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과 세율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납세 절차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는지 또 이런 것들. 자, 우리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회 시험 때는 요 세 문제가 나왔어요. 원래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32회 시험만 세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33회 시험은 역시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6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제1절 특징 및 과세 대상물에서 의 및 특징에서 의입니다. 의는 그냥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요. 항상 종합부동산세요. 재산세처럼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든지 판단합니다. 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정부 부가가세 방식으로 부가징수합니다. 그래서 자,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해서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징수하죠. 다만 정부 부가 방식에도 불구하고 납세무자가요, 신고납부 방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날라못이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특징들 우리가 기본서 강의할 때 제가 자세히 소개해드렸던 용어들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되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유과세, 2번 인별과세. 그런데 종부세 납세무자는 여러분요, 종부세 납세무자는 우리 같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요. 그랬을 때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예전에는 세대별 합산과세 했었는데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가격을 전부 다 합산했죠. 세대별 합산했었는데 지금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합산입니다. 그래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여러분, 개인별로. 그래서 자, 부부소득 합산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부부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또 개인별 합산이지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는 거.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별 합산입니다. 법인별 합산이요. 그래서 법인별로 합산합니다.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있어도 모회사, 자회사 합산,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고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법인별 합산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별 합산한다는 것은 개인별로, 법인별로 합산한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인세입니다. 그러니까 합산과세입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 또는 주택 가격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고요. 그 다음에 소유절 합산과세 말씀드렸고요. 자,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옆에다가 하나 더 추가합니다. 비례세율.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도 적용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는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도부터는요. 자, 그래서 여기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만 돼 있었는데 이제 2021년도부터 차등 비례세율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차등 비례세율도 추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과세는 인세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재산을 소유하는 자에게 자,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재산 보유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자, 납세무가 성립하죠. 6월 1일 날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가가세 방식에서 확정되나 쭉 밑줄입니다. 계속 동그라미 3번은요. 납세무자 선택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할 때는 신고에 의해서 확정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2회 시험 때는 조세 총론 종합문제 속에서 이것도 물어봤었습니다. 지문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안 됩니다. 물납은 폐지됐고요. 작년 시험에 또 물어봤었죠. 종부세는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할 때는 분할 납부는 허용된다는 거,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요. 또 종부세요. 보유세다 보니까 재산세처럼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허용이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이 허용된다는 거 밑줄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부가세 방식이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기한 지나서 뒤늦게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은 신고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종부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밑줄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우리 여러분요, 종합부동산세요. 원칙 정부부가세합니다. 납부 고지서가 날라오죠. 근데 납세무자가 고지서 휴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신고납부를 선택하더라도 뒤에 우리가 이제 또 나오지만 이따 보겠지만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기한 내 아예 신고지 않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무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데,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적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회 시험 때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없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밑줄 쫙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대상을 보시면요,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종부세요. 제가 과세대상 일단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먼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입니다. 자, 주택과 토지를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주택이요, 별장이요, 우리 재산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4% 고율의 세율을 정했죠.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했는데 재산세보다 종합부동산세는 높은 고율의 세율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종부세를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자, 재산세에서 이미 고율 과세했기 때문에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 근데 고급주택 있죠? 고급주택.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 만중과세잖아요.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고급주택은 자, 종부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자, 일반 주택과 똑같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요.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처럼 종부세에 토지 정의는 같아요. 즉 지적공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 재산세에서 3개 유형으로 나눴었죠. 자, 그랬을 때 별도합산과 상가토지 같은 별도합산 대상 토지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분리대상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분리대상 토지 그러면 재산세에서 저율 분리대상 토지, 농지, 목장, 자, 예외적인 임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얘네들이요. 우리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는 종부세법 1조에 그럴듯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부동산 과열기에 2005년도에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요,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인데, 농지 많이 보유하지 말고 요만큼씩만 보유해. 또 농지는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농사 대규모로 지어야지. 요즘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지 농사도 수지타산이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재산세에서 저율 과세하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장이요. 공장, 염전, 그 다음에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갓산정공사 등 법령에 보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공장 같은 거요. 자, 어느 기업에서 대규모로 공장을 짓겠다는데 안 돼요. 공장 요만큼씩만 지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자,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요. 또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요. 자, 고급 오락장이나 골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4% 고율로 과세했습니다. 사실상 재산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 과세했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우따튼 간에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가 나오면요, 여러분. 토지가 나오면서 얘가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 나올 때는 반드시 자, 그냥 짐작으로 찍어서 하면 안 되고요. 재산세에서 배운 그 토지 유형 구분하는 거 배웠죠? 그 토지 구분에 의해서 자, 토지를 구분했더니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분리대상 토지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닌 거예요. 종부세 대상 아닌 거. 먼저 건축물이요.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산세 과세 대상과 비교해 봤을 때 건축물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상가용이든 그 다음에 공장용이든 공장용 건축물이든 또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든 자, 우따튼 간에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도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금방 별장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요, 별장 아니고 분리대상 토지 금방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또 종부세 대상에서 아닌 거요.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라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이 있습니다. 합산배제 대상 주택.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열거되어 있느냐 쭉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리가 임대주택 같은 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많이 공급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가정 빼고 어린이집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 부동산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그 얘는 이따 교재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종부세 대상 87페이지 요걸 바탕으로 해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본문 보세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중에서요, 주택과 밑줄입니다. 별장 제외하고 토지, 분리대상 토지 제외하고를 대상으로 한다. 밑줄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참고의 오른쪽 보조단을 보세요. 참고의 두 번째 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분리대상 토지 제외되고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제가 자세히 설명했죠.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오락장용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별장 제외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재산세와 비교했을 때 선박 항공기도 대상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요, 종부세 대상 쭉 거기에 세율까지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은 세율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거기 일단은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아니고요.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이든 공장용이든 고오락장용 건축물이든 자, 사실상 건축물이든 무조건 종부세상이 아니라는 것, 별장 제외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고급 주택은 포함이고 별장 제외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어딜 보시냐면 참고에 합산배제 대상 주택, 종부세 대상 아닌 것들에서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최근에 취득한 주택들은 일정한 것들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라 등록을 하더라도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알아둡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다가구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밑줄입니다. 다만 최근에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이 있다더라.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세한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왜냐하면 계속 복잡하고 그 요건이 복잡하게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자,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세 번째 줄 맨 끝에 2번에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밑줄이에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등록문화재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국가등록문화재주택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시도의 문화재주택도 2022년 2월 달에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종 요거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등록 문화주택 2번이나 작년에도 나오고 고전에도 나왔는데 정답 질문이에요. 이 등록 문화재주택 종부세에 합산해서 배제시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와 맞지 않는 것들이니까. 근데 국가 등록 문화주택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도 등록 문화재주택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도 이것도 종전까지는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었는데 이제 가정 빼고 모든 어린이집 주택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어린이집 주택 제외하고 또 그 다음에 등록 문화재주택 제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밑줄 그시고요. 등록 문화재주택은 최근에 2번씩이나 나왔습니다. 얘네들은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을 받은 미분양주택, 우타튼 간에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됩니다. 자, 이거 어쩔 수 없이 보이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부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토지는 토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88페이지 제2절 납세무자입니다. 여러분 납세무자도 종부세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한 잘 나옵니다. 제가 특별히 별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종합문제로 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특정 테마에 별표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무자인데요. 자, 밑줄입니다. 과세기준 1년제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자는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밑줄자입니다. 요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재산세 납세무자가 모두 다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가로도 밑줄입니다. 개인이 주택분 납세의무자일 때는 공시가격 합판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데 법인은 금액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2021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개정이 됐고요. 자, 개정이 됐었는데 그 개정 내용의 핵심적인 것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또 물론 이제 제가 지금 33회 시험 대비해서 지금 현재 강의, 핵심 요약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이제 보면 이제 촬영하고 난 이후에 또 우리 종합부동산세 또 개정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서 또 법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개정 내용을 계속 올해 33회 시험 대비해서는 끝까지 마지막 강의까지 강의를 계속 수강하시면서 개정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개정 내용. 자, 어떻게 바뀔지는 일단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일단 개정이 자, 입법 예고안이 아직까지는 2022년 2월 달에 나와 있는 그 개정 내용이요. 그 정도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촬영하고 있는 이후에 요 약식 강의 이후에 또 개정되는 내용들은 그 다음 강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세법은 끝까지 이번 시험은 개정 내용을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고 강의를 끝까지 마지막 강의까지를 꼭 수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요, 2021년도 개정된 것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택분에 대해서는요, 주택분 종부세 부과할 때는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와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를 자, 구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구별한다는 건데 종전까지는 개인이 납세무자든 법인이 납세무자든 달라지지 않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와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뿐만 아니라 납세무자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과세표준 세율 등등 또 세액 계산에 있어서도 그렇고 등등 세부담 상한까지 계속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와
법인 납세물자일 때가 주택부는 다르다는 거, 다르게 규정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는 근데 토지는 개인이 납세물자일 때와 법인이 납세물자일 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똑같아요.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구별하지 않고 똑같아요. 그런데 주택부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세무자도 주택부는 자 다릅니다. 개인은 공시가격 금액이 6억 초과하는 자고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공시가격 1억인 주택을 보유하든 5억인 주택을 보유하든 납세무자가 됩니다. 개인은 공시가격 딱 6억까지는 납세무 없어요. 6억 원 초과해야지 납세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서 주의보입니다. 주택과세 구분, 별장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고급택은 포함된다는 거 밑줄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과세 대상에서 말씀드렸고,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고 자, 개인별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합산한다는 거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무자입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요, 거기 두 번째 줄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다 보니까 기준이 엄격합니다. 5억 초과하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밑줄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그 두 번째 줄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요?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상가 토지 같은 거라 기준이 널널합니다. 80억 초과한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과세 구분 거기 주의해서요.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역시 개인별 합산한다는 거. 자,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참고에 종부세 납세무자 정리해 놨네요. 그래서 여기 별 표시해 놓고 이 보조단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둡니다. 별 표시해 놓고 개인은 공시가격 금액이 6억 초과하는 자,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되고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잘 나오니까 꼭 그 기준을 알아둡니다. 별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적 납세무에 대한 납부 특례, 자 여기 어떤 건지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우리 재산세에서도 나온 건데요. 우리 재산세나 종부세나 자, 신탁한 2021년도부터 신탁법 규정에 따라서 신탁한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나 종부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위탁자가 납세무자죠. 수탁자였다가 2021년도부터 위탁자로 납세무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자, 그럴 때 바뀌었을 때 그럼 위탁자가 납세무자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위탁자가 세금을 안 내요. 재산세나 종부세를. 그러면 그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자, 수탁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때는 이 수탁자가 위탁자가 납부하지 못한 부분의 세금에 대해서는요, 수탁자가 신탁 재산으로서 저희가 신탁한 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나 종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꾸면 없다고 바꾸겠죠?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냥 위탁자가 다 신탁해버리고 나 배째 뭐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위탁자가 못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신탁 재산으로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게 조금 더 물적 납세에 대한 납부 특례 좀 깊은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89페이지 그 제3절 과세 표준 보겠습니다. 이 과세 표준도 역시 또 중요합니다. 잘 보시면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이요. 자,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 길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은 결론은 거기 박스 안에 계산식 있죠? 요것만 별 표시해놓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주택분 일반적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왜 6억 공제하느냐? 아까 6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죠. 그러니까 6억까지는 납세무가 없으니까 6억을 공제합니다. 근데 자, 시험에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다 마침표 이름 틀려요. 6억 공제한 금액에다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라는 걸 곱합니다. 현재 이게 100%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여름에 이게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핵심 요약 강의 하고 있는 그 이후에 이게 또 개정이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100%인데 이 시행령을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고 싶다? 그러면 국회 입법상을 통하지 않고 행정부에서 국회의 의결로 시행령 내용이니까 소득세법 시행령 내용이라 시행령은 국회의 의결로 이게 바로 그냥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90%나 95%나 이렇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100%인데요.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하여튼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면 틀리다는 거. 반드시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한다는 거. 또 2번이요. 1세대 1주택자 있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표준은요. 요거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표준은 요건 단독 소유 원래 1세대 1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또는 부부 공동 소유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하게 되면 그 특례를 적용받는 그런 경우에는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도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계산합니다. 종부세를. 근데 다만 이건 납세무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제 신청을 해야지 이렇게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을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처럼 똑같이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신청 안 하면 개인별로 따로따로 과세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요 1세대 1주택자 과세 표준은요.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또 여기다가 추가 공제 또는 기초 공제라고도 하고 거기 추가 공제라고도 하는데 5억 원을 더 추가적으로 공제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까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요. 만약에 1세대원이 있어요. 갑과 을 1세대원이 있는데 1세대원이 있습니다. 자, 갑이 공시가격으로 만약에 10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요. 10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을이 자, 공시가격으로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그러면 이 집은 1세대 지금 2주택이죠? 1세대 2주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을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되겠습니까? 네, 을은 종부세 납세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왜냐하면 개인별 과세잖아요. 자,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 6억 초과했으니까 납세자가 되죠? 갑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을 구하면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자, 얼마요? 얼마 공제합니까? 네, 6억 공제합니다. 1세대 2주택이니까 추가 공제는 안 해줘요. 자, 10억에서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는데 현재 이게 100%죠? 현재는. 자, 그래서 100%이니까 자, 과세 표준 금액은 4억 원이 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과세 표준이요. 그런데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종부세 과세 표준 요 부분을 강의를 했었는데 쉬는 시간에 저를 막 따라오더니요. 아, 저기요, 아까요 수업 시간에 그 당시에는 이제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이제 100%가 아니었을 때는데 아니 3억 얼마씩이나 되나요? 하면서 깜짝 놀라고 저를 쫓아왔는데 여러분. 자, 이거 과세 표준이죠?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지. 만약에 1년에 4억씩 세금을 낸다 그러면 이 사람, 아이고, 이 집은 세금 4억을 어떻게 마련해, 현금을. 자, 그러다가 첫 해는 어떻게 되겠지. 근데 두 번째부터는 대출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집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또 보시면, 요번에는요, 갑과 을 1세대원이 있어요. 1세대원이 있는데, 갑이 공시가격으로 12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그 다음에 자,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갑 단독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갑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러면 갑은 종부세 납세자가 됩니다. 6억 초과했으니까. 자, 종부세 계산할 때 갑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 12억에서요. 얼마를 공제합니까, 여러분? 12억에서? 자, 일단 6억 원을 공제하고요. 6억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 공제라고 그래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은 5억 원을 또 공제합니다. 그래서 자, 실질적으로는 얼마 공제예요? 11억 원을 공제합니다. 11억 원. 그래서 추가 공제 5억까지 하는 바람에 작년 우리가 9월 달에 이게 추가 공제가 3억이었다가 5억으로 상향이 됐죠. 그래서 그해 10월 달에 바로 시험에 이게 이제 바로 9월 달에 개정된 건데 10월 달에 바로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11억을 실질적으로 공제합니다.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과세 표준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보세요. 이번에는 A라는 어떤 법인이 이번에는 주택을 보유하는데요. A 법인이. 자,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입니다. 그러면
정부 법인은 공시가에 관계없이 무조건 납세무자가 되죠. 그래서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요. 자, 10억에서 자, 얼마 공제합니까? 6억 공제합니까? 안 합니다. 법인은 6억 원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냥 바로 그냥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인은 6억 원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독 소유 1세대 주택을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갑과 을 부부 공동 소유입니다.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인데요. 자, 부부 공동 소유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자, 그리고 지분은 균등하고요. 지분은 균등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하는 그 특례를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고요. 자, 그러면 얼마씩 공유합니까? 지분이 균등하니까 자, 6억씩 공유합니다. 6억씩. 자, 6억씩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이래서 보세요.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주택이면 실질적으로 12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죠? 근데 단독 소유일 때는 실질적으로 11억까지 과세되지 않고요. 그러면 단독 소유보다는 공동 소유가 유리하겠네요. 자, 그런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11억 과세 표준 결정 시에 11억 원은 공제되지만 근데 추가 공제라고 그래가지고 자,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세액공제. 그래서 연령별과 보유기간별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최대 80%까지 중복공제가 허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세액공제 혜택 있잖아요. 상속세액이 80%까지 최대. 그래서 나이가 60, 근데 여기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러면 얘네들은 이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개인별 과세고요. 또 얘네들은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고 자, 이럴 때는 이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즉 부부 공동소유라도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해서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처럼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또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그럴 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 자, 12억까지 실질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딱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식 거기다 별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참고 두 번째를 보시니까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 그래가지고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무자가 본인이 1세대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자,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만약에 A라는 주택을, 갑이 A라는 주택을 보유하는데요. 다른 주택에 있어서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건물 소유자는 을이고 토지 소유자는 갑이다. 그러면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다른 주택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다. 그러면 갑은 1세대 몇 주택자로 보냐면요. 1주택자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보니까 과세 표준 결정 시에 추가 공제 5억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법인에 대해서는 아까 법인은 6억 원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왔냐면 그 본문에서 여러분요. 본문에서 세 번째 줄 끝에요. 그 합산한 금액에서 기초공제 6억 원을 공제,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줄인가요? 거기 보니까 가로 안에 밑줄이에요. 납세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세율이 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밑줄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는 6억 원을 공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 보겠습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요. 역시 바로 그 계산식만 보면 됩니다. 주택과 달리 토지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 계산식 박스 그것만 여러분 체크하시면 돼요.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다 그럼 틀리고 얘도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을 반드시 곱합니다. 몇 프로요? 100%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니까 5억까지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5억을 공제합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 기준도 바로 맨 마지막에 박스 그 계산식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요? 80억 공제한 금액으로 다 그럼 틀리고 여기다가 얘도 역시 공정시장가 비율 100%를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 비율이라는 것이 거기 핵심에 나와 있지만 재산세에서는 과세표준 결정 시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 비율 곱할 때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곱했는데 종부세는 토지든 주택이든 공정시장가율 똑같이 100%입니다. 자, 현재는 그렇습니다. 100%. 넘어갑니다. 90페이지 보시니까 제4절 세율입니다, 여러분. 자, 고개 드시고 계신 곳에서 스트레칭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목 운동 한번 하시고요. 계신 곳에서.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여러분 허리도 좌로 우로 이렇게 돌립니다. 자, 그 다음에 기지개도 화끈하게 한번 뒤로 제끼시고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요. 자, 여러분 우리 세율에 관한 거예요. 역시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게 이제 종부세 세율에 관한 것이 또 개정될 수도 있지만 제가 자꾸 개정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거 외워야 돼 말아야 돼 뭐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꼭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개정이 되더라도 몇몇 내용이 개정이 되는 건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22년 5월 달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양도소득세 강의하면서 또 교재 수정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90페이지 자, 세율입니다. 주택에 대한 세율이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정한다는데 이것은 개인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개인이 납세의무자일 때 주택분 개인이 납세의무자일 때 이렇게 6억 원을 6단계, 6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자, 봅니다. 종부세 세율에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입니다. 주택의 종부세 세율이요. 세율을 보시면 먼저 개인이 납세의무자일 때는 자, 6단계, 과표관 6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우리 교재가 이걸 지금 설명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법인이 자, 납세의무자일 때는 법인 또는 법인을 보는 단체가 납세의무자일 때 주택분은요 차등 비례세율 적용돼요. 자, 3%, 6% 차등 비례세율 적용됩니다. 비례세율이 적용돼요. 자, 그래서 요거 내용이 빠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두시고 양가로 1번 자,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개인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개인 소유일 때 그렇다는 거고 자,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했다. 자,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을 제외한 2주택 이하다 그러면 빵63 제가 외운 대로 한번 외워보세요. 나중에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요거니까 빵63 6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빵63 6단계 초과누진세율. 최저 0.6에서 최고 3%까지 최저 세율을 좀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빵63 6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1.2에서 6%까지 6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제가 외우는 대로 방식대로 외우세요. 자, 2주택 이하 빵63 6단계 초과누진세율. 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6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쫙 밑줄 그시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법령이 정한 경우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여러분요 3%, 6%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 차등 비례세율이라는 것을 돼지꼬리 땡냐해 가지고 여러분이 양가로 2번 제목에서 돼지꼬리 땡냐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차등 비례세율 적용된다. 그래서 2주택 이하다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6% 이렇게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럴 때 거기 법인에다가 여러분 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있잖아요. 그 법인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해 가지고 또 어떻게 써놓냐면 자, 시행령 내용이라 2022년 2월달 시행령 개정된 내용인데 좀 깊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좀 돼지꼬리 땡냐해서 한번 적어놓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법령이 정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종중 등은요. 다만
법인이나 법인으로 부르는 단체에서 다만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종중은 요거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개인 소유 주택처럼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초과 누진세율 적용. 그래서 원래 법인이나 법인으로 부르는 단체는 3%, 6%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3%. 2주택 이하 또는 3%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6% 세율을 정하잖아요. 차등 비례세율. 근데 단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종중 등은 초과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이 내용도 거기다가 적어 놓습니다. 보조단에다가요. 자, 그다음에 주택 수 계산이요. 여러분, 우리가 종부세요. 세율 적용 시에 지금 주택 수에 따라서 이렇게 2주택 이하 빵 63, 6단계 초과세율, 3주택 이상은 1, 2, 6, 6단계 초과세율 이런 식으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때 그 주택 수 계산할 때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양가로 1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미출자기요. 그래서 공동소유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해서 주택수를 계산하고 시험에 이미 나왔고 이거는요.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밑줄. 그다음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나 합산배제 상원용 주택 등에 대해서는 우리 합산배제 주택은 아예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네? 등록 문화재주택이라든가 가정 어린이 심용주택이라든가 등등 또 이런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예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자, 양가로 4번이요. 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밑줄입니다. 이게 2022년 2월 달에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된 내용인데요. 거기 밑줄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두 번째 줄 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로부터 2년. 자,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은 3년 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밑줄짝이요. 그래서 여러분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는데 2년간 원칙적으로 주택수에서 세율 정시에 제외시켜 줍니다. 자, 제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하나를 또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거기 때문에 세율이 빵 63이 아니라 1, 2, 6, 6단계 초과세율 높은 세율 적용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속받은 주택을 2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되니까 제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하나 갖고 있었으면 그거 하나니까 2주택 이하로서 빵 63, 6단계 초과투진세율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일반적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2년간 제외하고 자,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은 3년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여러분, 요거 2022년 2월 달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됐습니다. 요 개정된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 전에는 어땠냐면 지분율이라든가 가액 기준에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줬었는데 지금은 자, 무조건 2년간 또는 3년간 무조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별 표시해 놓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가구 주택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 관련해서 나왔는데, 하여튼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매 한 가구마다 분리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즉 공동주택과의 과소형평을 위해서 뭘 판단할 때 공동주택처럼 판단하는데, 근데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자, 단독주택,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지방세에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처럼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하여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근데 국세에서는 원칙적으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91페이지 세액공제입니다. 자, 여러분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해서 과세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밑줄짝이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여러분,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 봅니다.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A 부동산을 보유하고 또 B 부동산도 보유하는데 A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B 부동산은 경기도 성남시에 보유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재산 보유세는 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재산 보유세는 현재 먼저 강남구청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성남시장이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해요.
그런 다음에 합쳐봐요.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 보유한다. 그럼 초과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2차적으로 부과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종부세 부과 기준에 뭐가 과세되어 있어요? 재산세가 과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액을 공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재산보유세는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우리 현재 재산보유세는 자,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하뭐로 이원화되어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로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금은 종부세에서 공제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양가로 2번을 봅니다, 여러분들. 양가로 2번을 보니까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기현별 세액 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밑줄짝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 허용되는데 100분의 70으로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100분의 90으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밑줄짝이고요. 자, 어떻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1세대 2주택자는 연령별, 보기현별 세액공제 받을 수 없어요. 또 그 다음에 토지분은 안 돼요. 아무리 90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이가 60세 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토지분에 대해서 연령별, 보기현별 공제 받을 수 있다. 틀립니다. 2주택자 안 돼요. 1세대 1주택자만 됩니다. 나이가 연령별 공제는 밑줄입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이렇게 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밑줄이고. 근데 이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만 된다고 그랬죠? 아니면 부부 공동 소유인데 1주택자로 정해서 신고한 그 특례를 적용받는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공제를 받습니다. 자, 60세 이상 거의 표 외워두셔야죠.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산수세액의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30%, 70세 이상 40% 연령별 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한별 세액 공제 또 밑줄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 1년제 몇 년? 5년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서 쫙 밑줄이요. 공제합니다. 자, 요 보유한별 공제는 5년 이상이에요. 양도소득세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인데, 예, 종합부동산세에서 이 보유한별 공제, 장기 보유 공제, 이 보유한별 공제는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산수세액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요거 40%, 15년 이상 50% 공제. 그래서 중복 공제가 허용되는데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40%, 연령별 공제, 보유한별 공제 15년 이상이면 50%, 합치면 90%인데도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허용된다? 80%.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양가로 5번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특례는요, 쭉 읽어보면 결국 쭉 읽어보면 이거예요. 이거는 부부 중에서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 신고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하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둘 중에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1주택자로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건 반드시 우리가 신청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92페이지 자 봅니다. 동그라미 2번 납세의무의 특례. 자, 여기에만 별표시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 1주택자로 보아서 다음의 규정을 적용해서 과세금과 세액을 계산한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금 계산 시에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자 6억 공제한 다음에 5억 원의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11억 공제하고요. 단독소 1세대과 똑같이. 그 다음에 연령별, 보유한별 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자, 그래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과 똑같이 계산한다는 거. 그걸 주의하시면 돼요. 11억 공제하고 그 다음에 추가 공제 5억 하는 바람에 실적으로 11억 공제하고 과세금 결정 시에 세액 계산할 때 연령별, 보유한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납세의무 특례 신청은 이거는 과세권자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부부 공동명의일 때 원래 개인별 과세예요. 따로따로. 근데 6억 원씩 공제하면서 각각 개인별 과세하는데 다만 이거 신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납세의무자는 특례 적용받으려는 공동명의 1세대주택자 납세의무 특례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는 자 밑줄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서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밑줄자. 그래야지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신청하면 그냥 그대로 매년 부과가 되고 변경하고자 하면 이제 변경 신청을 또 따로 해야 되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단독 소유 1세대주택과 똑같이 특례를 받으면 신청하면 단독 소유와 똑같이 계산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액은요, 여러분 얘네들 3단계 초과도인 세율이 적용되는데 미출이요, 토지는 3단계 초과도인세율인데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율은 1에서 3%까지 3단계 초과도인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0.507, 0.5에서 0.7%까지 0.507 3단계 초과도인세율입니다. 밑줄이요. 최저와 최고는 항상 좀 알아두면 좋아요. 최저.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종합 합산 대상인 토지와 별도 합산 대상인 토지의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아까 여러분 이중과세 표약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 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거기 보조단 보충 내용을 봅니다. 별표시합니다. 이게 또 최근에 32회 때도 나오고 고선에도 나오고 나왔어요. 2번. 자, 그러면 그 세부담 상한 해가지고요. 예. 종부세 부과 기준에 되어 있는 재산세를 공제할 때 어떻게 하느냐. 1번 봅니다.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을 직전 연도 과세 기준일에, 여기 비추입니다. 직전 연도 과세 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 기준일에 소유한 것으로 계산한다.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건데, 만약에 2021년도에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했습니다. 자, 근데 거래를 했는데 6월 1일 지나서 만약에 잔금을 치렀어요. 자, 그러면 요해 연도 사실상 재산을 수여한 자는 매도인 갑이었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결국은 이제 2021년도에 샀죠. 그러면 2022년도에 을이 이 재산을 지금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을이 그럴 때, 자, 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은 전년도 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종부세액 합친 세액, 이걸 총세액 상당이라고 해요. 당연도에 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부세가 합친 총세액 상당액과 비교해서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에 당연도 150%를 못 넘게 하는 건데, 그럴 때 실제로 을이 이때 전년도에 소유했는지와 상관없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번 봅니다. 2번 뭐 그런 얘기고요. 2번 보니까 주택분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된 그 세율이 적용될 때는 그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빗줄이요. 여기 가감 조정되기 전 세액을 공제한다고 바꿨어요. 재산세 공제할 때 틀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는 거 쫙 밑줄입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재산세액을 공제한다.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부분에서 가감 조정했을 때는 가감 조정 전에 세액을 공제한다. 틀려요. 한 후에 세액을 공제합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밑줄이고 별 표시합니다. 또 세부담 상한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할 때 세부담 상한이요. 2주택 이하 150%고요. 조정 대상 적내 2주택 300%, 3주택 이상 300% 다 밑줄입니다. 그 다음에 납세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요. 그러니까 법인은 전년도에 비해서 500%, 1000% 막 늘어날 수 있어요.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법인은 주택을 수여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이 소유할 때 세부담 상한선 원칙적으로 150%예요. 토지든 주택이든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부자다 보니까 자 150%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를 못 넘게 하는데, 근데 2주택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적내 2주택은 300%입니다. 자, 그래서 높습니다. 이게 자 밑줄이고요. 자, 그렇지 않고 2주택 이하다 일반적으로 150%고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고 별 표시해놓고 꼭 기억합니다. 93페이지 여러분 제5절 납세 절차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종부세요.
과세 납세 절차,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요. 항상 종부세도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이때 납세는 수상조 성립하고요. 부가징수, 종부세는 원칙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서 납부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밑줄입니다.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 달라졌죠. 토지 9월달, 건축물 선반 공기 7월달, 주택 절반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토지든 주택이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도 아니에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토지분이라고 해서 납기가 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이러면 틀려요. 자,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 징수할 때 고지서 보낼 때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납부기 한기 며칠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야 한다? 5일 전까지 발부. 재산세나 종부세나 똑같아요. 재산세도 고지서 발부할 때 납부기 한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적 신고납부. 종부세요. 고지서 날라온 거 시동에 버리고 신고납부하고자 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똑같아요.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거고 또 이 경우 관할 세무상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고지서 유통에 날라갔잖아요. 버렸죠. 날라온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고 거기 여러분요. 핵심에 있는 내용은 읽어보시면 돼요. 종부세 과세 구분 그래가지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자, 근데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이거 뻔해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자, X입니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건축물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주택과 토지에 동그라미 하시고 합한 게 종부세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종합의 동그라미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의 동그라미. 여기다가 분리대상 토지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합니다. 지금 제가 93페이지 보조단 핵심 맨 위에 있는 걸 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납세지입니다. 종부세 납세지는 고소일 때는 즉각 공고세 뭘 봐야죠. 그래서 국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근데 부동산 소지지 아니고요. 근데 비고자일 때를 주의하셔야 돼요. 비고자라는 것은 여기서 비고자는 국내에 우리나라의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를 말합니다. 팥가수 마돈나 떠올리시고요. 거주자는 국내 우리나라의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을 말하죠. 가수 싸이 또 여러분들 다 거주자죠. 국내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자, 그럴 때 거주자일 때는 즉각광고 분류하고 주소지요. 어디다 세금 내든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 근데 비고자일 때 마돈나가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한다. 그럴 때 납세지 주소 고소지로 가면 미국으로 가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고자일 때는 국내 상업장 소재에 관한 세무서로 합니다. 상업장에서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예요. 밑줄이요. 근데 니은번이 중요해요. 자, 31회 때 나왔지만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없다. 그럴 때는 그 주택 토지 두 번째 줄이요. 주택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그 소유하는 주택 또는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예외도 있다는 거. 원칙은 부동산 소재지 아니고 고소일 땐 주소지인데 비고소일 때는 주소지로 가는 그 부동산 소재지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걸 주의합니다. 주택 토지 소재지, 주택 또는 토지 소재지가 둘 이상일 때는 공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를 말합니다. 쫙 밑줄이요. 자, 이래서 비고소일 때는 이렇게 부동산 소재지,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로 하는 예외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하고 물납부입니다. 자, 여러분 종부세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 된다고 그랬습니다.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로 납부할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이요. 재산세도 250만 원 초과했죠. 자, 종부세도 분할납부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그 세개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니은번. 전부 아니고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자, 재산세는 납부할세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분할납부예요? 재산세는 2개월 내. 종부세는 6개월 내 분할납부합니다. 밑줄 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종부세는 물납 안 되고요. 자, 94페이지 분할납부 처리 기준이요. 자,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 우리 기준에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사례를 제가
종부세 분할 납부 처리 기준 요거 제가 들었던 예가 그대로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종부세는 납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그럼 딱 정해져 있죠, 납기가? 그러면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분납기한도 딱 정해져 있어요.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이니까 종부세는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기한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종부세 분납기한 딱 정해져 있는데요. 그럴 때 만약에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이다.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400만 원이다. 자, 그러면요. 400만 원이면 그러면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요? 그러니까 이게 법령에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뺀 금액. 그러니까 400에서 250만 원을 빼니까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납기 내에는 250만 원 내고 나머지 금액이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 분할 납부니까 얼마? 15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예 사례를 외워둡니다.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다? 150만 원.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우리 규제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요. 그 다음에 아예 사례도 딱 외워둡니다. 400일 때는 최대 150만 원 분할 납부 가능하고 납부할 세액이 500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예를 들어서 700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350만 원. 1200이면 600. 이게 절반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500 초과했을 때. 그리고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고요. 다음에 결정과 경정은 읽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종부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죠. 우리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고 종부세는 어떻게 외워요? 종농이 사람 이름으로 종농이. 그래서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농특세가 종부세액의 20% 부과되죠. 이렇게 아예 딱 외우고 가시면 됩니다. 자,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인데요. 지방세법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준용한다. 밑줄자. 여러분요.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 됩니다, 여러분. 자,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개정 내용까지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최근 개정 내용까지. 그 다음에 95페이지 제2장 소득세 총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